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옷이 좀 어색하십니까? 정장을 안 입고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여름에 들어서니까 조금 시원하게 입고 영업을 하자 했는데 저를 보시는 게 어떠냐를 떠나서 제가 먼저 어색하네요. 상당히 어색합니다. 어, 뭐 이렇게 좀 입다가 한두 달 입다가 정장을 다시 입으면 그게 또 어색하겠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입겠습니다. 보시기에 영 불편하시면 얘기 주시면은 웃도리만이라도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경사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첫 번째 시간으로 어, 안경 렌즈에 대해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경 렌즈를 유기질 유리, 무기질 유리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무기질 유리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얘기하는 유리 렌즈, 그리고 유기질 유리는 플라스틱 렌즈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플라스틱 렌즈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운데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자꾸 잊어서 그런 거고, 이 부분 오늘 한번 보시는 거로 아마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아니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현장에서도 사실 그렇죠. 플라스틱 렌즈 종류는 대개 세 종류를 얘기합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CR39고요. 또 여러분들 다 아실 아크릴입니다. 또 물론 여러분들이 또 다시 아실 폴리 카보네이트라는 게 있죠. 자, 우리 CR39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CR39는 미국의 회사 중에 콜롬비아라는 회사가 있었대요. 그 콜롬비아사에서 리진, 그러니까 이렇게 액체를 녹여가지고 에폭시 그런 개념으로 수지의 그런 개념입니다. 해서 굳혀가지고 플라스틱을 무슨 만드는 공정 중에서 콜롬비아 리진의 39번째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 콜롬비아 리진 39번째 모델이 너무 안경 렌즈로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경 렌즈 재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게 적절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투과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투과율이 92%에 달합니다. 92%에 달하는 투과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굴절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498, 1.5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1.5 정도 얘기하면 됩니다. 1.5라는 게 크라운 유리라는 우리가 안경 렌즈로 쓰던 그 렌즈에 거의 가까운 1.50이잖아요. 거의 1.50이라고 하죠. 이 정도면은 다만 있는 게 굴절률이라는 게 여러분 뭐 빛을 꺾어주는 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굴절력이고요. 굴절률은 공기 중에서, 진공 중에서 이렇게 빛이 진행하는 속도를 일로 봤을 때 이 매질 내에서의 진행하는 속도를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빛이 확 일로 지나가는데 얘는 매질이 밀도가 높고 해서 천천히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못 가고. 그런데 얘를 역수를 취하면은 1.498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굴절률은 진공 중 혹은 공기도 일로 따지니까요. 되게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도와의 절대 굴절률, 상대 굴절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결국은 공기와의 상대 굴절률이니까. 자, 그리고 투과율이 92%에 달할 정도로 좋았고 굴절률도 1.498에 달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또한 가공이 매우 쉬웠습니다. 다른 재질은 아크릴이나 폴리카보네이트 여러분 혹시 가공을 해보시면은 갈아서 가루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찌꺼기가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하수구로 내려면 하수구가 막혀요. 반드시 망으로 걸러줘야 되고 좀 물도 키지 않고 작업을 하고 몇 가지 작업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유리 렌즈, 무기질 유리하고 같은 식으로 가루로 가공이 이렇게 갈면은 가루로 나와서 물에 씻겨 내려갈 수 있게 아주 편한 거예요. 또 착색이 쉬웠습니다.
착색이 자유로웠어요. 어떤 색이든지 착색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굴절률, 그러니까 투과율이 높고 굴절률이 높고 가공이 쉽고 착색이 쉽고, 또 하나는 표면 경도가 이거를 이 자리가 이렇게 좁을 줄 모르고 표면 경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스크래치가 잘 안 났어요. 물론 무기질 유리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유리 렌즈보다는 물론 기스가 잘 났는데 다른 플라스틱 재질에 비해서는 표면 경도가 높아서 스크래치가 덜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쪽에 하나 적어볼까요? 그 아베수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아베수요. 아베수가 58 되게 얘기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아베수가 58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7.8 정도에 나왔습니다. 아, 이거 칸이 너무 크게 썼어요 처음에. 자, 이게 요거는 아베수입니다. 아베수인데, 아베수라는 거는 아주 그 독일의 유명한 아베라는 광학자를 기리기 위해서 아베수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원래는 분산능의 역수입니다. 분산능이란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분산능이라는 게 노란색의 파장 굴절률에서 1을 빼고 그 다음에 NF, NC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에서 파란색의 굴절률을 뺀 그런 개념이니까요. 이거의 역수, 이게 분산능이에요. 그러니까 분산능으로 따지면 숫자가 0점 몇몇 해서 작을수록 좋은 게 되는데, 얘를 역수를 취하니까 아까 얘 굴절률도 원래는 그 큰 숫자하고 작은 숫자하고 이걸 뒤집어서 하니까 빛의 진행 속도보다 이게 느리잖아. 0점 몇몇몇 나갈 텐데 1분에 0점 몇 하면 숫자가 작을 텐데 0점 몇을 미초로 두고 그 매질렛의 진행 속도를 분모로 두고 분자로 두 숫자를 크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얘도 아베수도 분산능을 역수를 취해서 크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베수는 높을수록 좋아요. 분산능은 작을수록 좋고, 예? 굴절률은 높을수록 그 빛을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그 매질의 밀도가 높다는 뜻이 돼버리겠죠.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게 다 콜롬비아 리즌 39번째 모델 CR39의 특징입니다. 자, CR39는 투과율이 높고 아베수가 높고 굴절률이 높고 가공이 쉽고 착색이 자유롭고 표면 경도가 높아서 안경 렌즈 재질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크릴이나 폴리카보네이트는 이게 좀 안 좋은 면이 있겠죠. 어느 게 안 좋은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크릴은 어떻습니까? 아크릴은 사실은 그렇게 단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투과율도 거의 91% 정도로 얘랑 별로 차이가 없고, 아베수도 57.6, 57, 뭐 거의 비슷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굴절률도 얘랑 별로 차이 없을 거예요. 1.47, 1.48 이 정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정확한 숫자를 제가 죄송합니다. 1.49라네요. 1.49 정도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가공은 물론 어렵고 착색은 가능합니다. 표면 경도는 CR39보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좀 스크래치가 잘 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굴절률도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고 아베수도 많이 차이 안 나고 이 투과율도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얘를 안경 렌즈로 안 쓰는 거는 가공이 어렵고 표면 경도가 안 좋고, CR39랑 뭐 요런 두 가지 단점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크릴은 여러분 현장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크릴은 이렇게 양산성이 좋아요. 양산성이. 그러니까 얘는 열 경화성 소지로 해서 한 번 굳으면은 뭐 녹지도 않고, 그런 얘도 뭐 열 가서 타버리는데요. 얘는 그렇게 둔벙 이렇게 불러 움푹 이렇게 파인 데에다가 액을 촥 넣고서 이 녹인 플라스틱 녹인 재질을 넣어놓고서 위에 플러스로 땅 찍어버리면은 뭐 수십 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어요. 양산성이 좋습니다. 양산성이 좋아요. 얘는 어떻습니까? CR39는 되게 유리를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틀을 하나하나 만들어요. 전면부 커브와 후면부 커브를 해서 그 렌즈의 도수를 정하고요. 렌즈 제작자의 공식, 뭐 나중에 얘기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렌즈 제작자의 공식을 따져서 전면부 굴절률과 커브와 곡률과 후면부의 커브를 만들고서 안경 렌즈 도수를 만들, 그걸 되게 유리를 씁니다. 근데 얘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금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여러 개 파놓고 빵 찍어버리면 아주 만들기가 좋죠. 그래서 선글라스 렌즈로 많이 쓰입니다. 명품 선글라스도 아크릴로 씁니다. 아크릴을 안경 렌즈로 안 쓰는 그 또 하나 중에 하나가, 이거는 교과서에 잘 없는 교과서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되게 없어요. 분자의 일배성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된 게 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복굴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경 렌즈로 빛이 들어갔는데 복굴절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굴절력을 가지고. 근데 두 군데로 꺾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이상으로 꺾이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하필 여기에 눈동자가 이렇게, PD가 딱 그 위치에, PD는 퓨필 디스턴스, 퓨필이 동공이 딱 그 위치에 위치할 때는 이거 어지러워서 못 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명품 선글라스나 대부분의 선글라스를 아크릴로 만듭니다. 양산성이 좋으니까. 우리가 판매를 하면서 명품 선글라스는 안경 렌즈도 되게 좋아요 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명 안 하죠.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명품이니까 의뢰이 얘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뭐 하필 그 부분에 눈이 오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서 좀 대부분의 경우에 무사하게 넘어가는데 렌즈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글라스 중에서 정말 좋은 렌즈를 썼다. 우리가 쓰는 CR39를 안경 렌즈로 썼을 경우엔 선글라스 여기다 스티커를 붙여서 나옵니다. CR39 이렇게. CR39로 렌즈에다 좋은 렌즈 썼다고 자랑하는 거죠. 착색이 쉬워서 얘도 선글라스 렌즈 많이 씁니다. 또 중국산이나 국산도 요즘 나오긴 하죠. 만노라고, 철만노니 만노니 하는 아주 저가형 양산되는 돋보기요. 그 돋보기에도 아크릴을 씁니다. 예. 자주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어떻습니까? 투과율도 조금 안 좋긴 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폴리카보네이트는 얘는 한 85에서 뭐 높은 거는 더 나온다고 그러는데 85%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아베수가 결정적으로 안 좋습니다. 아베수가 29.9 정도 돼요. 아베수라는 게 분산능의 역수라고 그랬잖아요. 분산이라는 게 결국은 빛을 렌즈가 되게 프리즘 역할을 하듯이 빛을 꺾어주기도 하고, 안경 렌즈도요. 그리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빛을 빨조, 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는데, 아베수가 크면은 이 폭이 적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빨강부터 보라색까지 가시광선의 폭이 아주 좁아서 색 번짐 같은 걸 잘 못 느낄 정도고, 이게 아베수가 낮으면은 빨강부터 보라까지 색수차, 색수차, 우리 회색수차, 종색수차 할 때 그 색수차 이 분산이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9.9와 57.8 꽤나 많이 차이 나죠. 2배 가까이 차이 나죠. 이 굴절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굴절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의 진행 속도를 공기 중의 진행 속도와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거라 말씀드렸는데, 빛의 진행 속도는 2.98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그게 얘랑 0.08밖에 차이 안 나지만은 얘가 더 얇습니다. 확연하게 차이 나게 얇아요. 근데 얘는 굴절률이 꽤나 높습니다. 1.58 정도 됩니다. 1.58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고굴절 렌즈, 우리가 현장에서 판매하는 렌즈 중에 고굴절 렌즈 수준이죠. 그러니까 두께는 얇게 나옵니다. 두께는 얇게 나와요. 가공은 어떻습니까? 가공은 좀 어렵죠. 그리고 착색은 안 됩니다. 착색을 해보면은, 저는 폴리카보네이트 렌즈에 착색을 해봤거든요. 염료통에 넣어놓고서 몇 시간을 끓여도 색깔이 한 20%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선글라스 렌즈 진한 거는 85%, 90%까지도 들어가야지 선글라스 렌즈라고 하는데, 얘는 색깔이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표면 경도는 이 렌즈 3개 중에서도 제일 약합니다. 제일 약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CR39는 우리가 일반 안경에서 쓰이고, 이 아크릴 계열은 아크릴은 돋보기나 그리고 양산되어 있는 선글라스 렌즈에서도 많이 쓰이고, 아까 그 얘기를 하네요. 하드 렌즈에도 많이 씁니다. 하드 렌즈 중에 PMMA라는 게 아크릴 계열입니다. 자, 근데 얘는 폴리카보네이트는 어디서 제일 많이 보냐면은 스포츠용 고글에서 많이 봅니다. 스포츠용 고글에서 많이 보는 이유는
이 하중을 견디는 그 충격 강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면 경도는 아주 낮다고 그랬는데 표면 경도와 상관없이 얘는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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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제곱센티미터, 1제곱센티미터의 하중을 92kg을 견딥니다. 92kg은 엄청난 겁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3디옵터 렌즈의 두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3디옵터 정도 렌즈를 놓고서 그리고서 1제곱센티, 그러니까 주먹으로 치면은 아무리 세게 쳐도 92kg를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80kg이 넘으니까 발에다 힘을 주고 쾅 밟으면은 뛰어서 밟아서 발에 힘만 주면 10kg 정도의 힘만 주면은 92kg은 쉽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발은 이만하잖아요. 이만한 거에 분산해서 힘을 줘서는 이 안경 렌즈를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신은 뾰족구도 하이힐에 아주 조그만 1제곱센티미터는 그거를 신고 힘을 주고 밟으면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깨요. 하물며 이게 우리가 아주 두껍게 만든다면은 3디옵터짜리 렌즈보다 훨씬 더 두껍게 만든다면 이거는 깰 수 없는 게 되겠죠. 사람의 힘으로는 깰 수 없는 경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폴리카보네이트 렌즈를 판매를 할 때 코끼리가 밟는 사진을 내서 깰 수 없습니다. 코끼리 발은 이따만 할 텐데 92kg 1cm에 힘이 안 가겠죠. 그 코끼리가 힐을 신으면 깨겠죠. 간혹 가다가 광학전 같은 데 가면은 폴리카보네이트 렌즈를 선전을 한답시고 고무망치 같은 거를 주면서 깨라고 그러는데 고무망치 끝에 이만하잖아요. 아무리 세게 쳐도 사람의 힘으로 깰 수 없습니다. 대신 곡괭이처럼 끝이 뾰족하고 톡만 쳐도 깨질 줄 모르죠. 자, 여기 폴리카보네이트 얘기했는데 잠깐 얘기를 하나 빼놨구나 싶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폴리는 폴리 하는 노래도 있었지만은 이게 고분자 화합물 앞에 붙는 접두사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노 하면은 하나, 바이 하면 둘, 모노 하면은 하나를 뜻하는 접두사, 바이 하면 둘, 트라이 하면 셋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시클 하면은 원이 두 개 있으면 자전거, 두 개 있다는 원이 두 개 있다 자전거, 트라이앵글 하면은 각이 세 개 있다 트라이앵글, 모노비전 한쪽 눈으로 보는 안경 뭐 이런 거 모노비전, 한쪽 단한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폴리가 그런 접두사예요. 그래서 아크릴에도 우리가 아까 제가 그 하드렌즈에 많이 쓰인다는 얘기를 딱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요. 폴리메틸 메타 아크릴레이트, 이게 PMMA라고 그래서 DK 값은 0이지만은 인체에 해가 없고 그래서 가장 먼저 쓰였던 그 하드렌즈 재질, 지금도 쓰이죠. 예, 지금도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PMMA라는 것이 이 아크릴입니다. 결국은 PMMA가 아크릴이죠. 여기다가 PM이라고 쓰고 아크릴이었었다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거 마치겠습니다. CR39는 일반 안경 렌즈로 많이 쓰입니다. 투과일이 높고 투과일 여기다가 92%를 멀티 코팅을 하면은, 멀티 코팅이라는 거는 안경 렌즈에 빛이 투과할 때 제1면에서 반사하고 제2면에서 반사하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막을 하나 씌우면은 이 중에 일부는 투과해서 나가겠지만 다시 들어오는 게 있을 테고, 여기다 또 막을 씌우면은 그 중에 일부는 또 투과겠지만 또 들어오는 게 있을 테고, 또 막을 씌우면은 그 중에 일부는 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안쪽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거를 줄여주는 게 멀티 코팅입니다. 그래서 여러 겹으로 코팅을 한다고 그래서 멀티 코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사 방지 막인데 여러 겹으로 코팅을 해서 멀티 코팅이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 안경 렌즈 회사 중에서 7층 방막 코팅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네만 아주 특별한 코팅을 많이 입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멀티 코팅이라는 게 원래 여러 겹 입혀서 멀티 코팅입니다. 7층 방막이 그렇게 대단하게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선전하는 거죠. 자, 이거를 그래서 이 멀티 코팅이라는 반사 방지막을 해서 거의 98%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멀티 코팅이 돼 있는 렌즈와 안 돼 있는 렌즈 가격 차이가 나는 게 맞죠. 네. 98%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투과율이 높고 아베수가 높고 굴절률이 높고 가공이 쉽고 착색이 자유롭고 표면 경도가 비교적 높아서 CR39는 안경 렌즈 재질로 우리가 씁니다. 아크릴 같은 경우는 투과율도 높고 아베수도 비교적 높고 굴절률도 비교적 높지만 가공이 어렵고 표면 경도가 비교적 약해서 얘는, 하지만 양산성이 좋아서 선글라스 렌즈나
그리고 돋보기, 그리고 하드 렌즈, 눈 안에 넣는 하드 타입 RGP 렌즈에, RGP는 아니군요. GP가 산소 토열이고 산소 토열이 없죠. 하드 렌즈에 쓰입니다.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는 투과율도 다른 제품보다 떨어지고 아베수도 다른 것보다 떨어지고 굴절률은 높아요. 한데 얘는 가공이 어렵고 착색이 안 되고 표면 경도가 낮아서 잘 안 쓰는데 이, 뭐야, 이 충격 강도가 높아서 92kg 퍼 1제곱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당 92kg 표면 충격 강도가 높아서 스포츠용 안경에 스포츠용 글라스로 자주 많이 쓰입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이걸 좀 짧게 여러 번 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필요한 부분만 빼서 공부하기 좋게 하려고 짧게 끊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플라스틱 렌즈에 대해서 얘기할지 아니면 유리 렌즈에 대해서 얘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좀 짧게 여러 개 끊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